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이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, 또 기자, 또 보수 정치 유튜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. 지금 그 1호 대상이 지금 나왔나요? 그렇습니다. 한 예. 보수 유튜버인데요. 예. 보수 유튜버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민사소송을 냈군요. 본인 예.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.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이 유튜브하고는 일전에 송사가 한 번 있었어요. 예. 바로 2018년 3월인데요. 당시 이제 유튜버가 조국 민정수석이 최소한 1심 선고 직전에 청와대 인근 음식점에서 그 재판의 주심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이런 방송을 했었어요, 유튜브에서. 예. 그때 이제 조 전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하기도 했고요. 이후에 이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받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예. 이번엔 다시 1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SNS에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 소송이다. 예. 하나하나 따박따박 따라간다. 이런 글을 썼습니다. 예. 이에 앞서서 채널A 또 TV조선 기자들도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고요. 또 이 모 유튜버 채널에 자주 나오는 김용호 씨 전 연예부 기자도 고소를 했습니다. 자, 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대규모 소송은 조국 전 장관 본인의 판단이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대변인의 얘기를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.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. 조국이 코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.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얼마든지 덤비십시오.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이어서 SNS에 올렸습니다. 네. 대단히 악의적이다.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는 관심이 없다라는 일련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어서 네. 이런 것들은 다 바로 그 법적으로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가족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서 네. 일단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금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동안에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. 이제 모두가 다 조금 진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볼 시점이 돼서 예.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김칠준 조국 측 변호인이 이제 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고소나든지 소송을 제기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. 유호정 기자, 이게 사실 우리 사회가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명예훼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냥 좀 관대하게 넘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조국 전 장관이 그것을 뭐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인터넷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글을 올려놓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일들은 좀 근절되긴 근절돼야 돼요. 네, 또 특히 고위공직자이거나 공인일 경우에는 뭐 그 허위 보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많이 없던 상황인 거는 분명해져. 그런데 일단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언론의 개혁에도 앞장을 서야 된다라는 마음을 이제 먹은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요. 그러면서 언론 개혁을 왜 그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간에. 네,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좀 강력하게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 그의 변호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 국대 떡볶이 대표 김상현 같은 대표? 경우에는 좀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악의적이고 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만큼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변호사도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불구하고 이 국대 떡볶이 대표는 아직까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여전히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소시민을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자다. 이 부당함에 저항한다.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올린 상황입니다. 조국 전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 할 때는 뭐 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무 자리도 없는데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다. 이렇게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는 보고 있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다가 변호인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 공산주의의 자본을 받는다, 뭐 혹은 코링크는 조국 거다 이런 거가 뭐 그냥 단순히 그것만 올린 게 아니라 이게 허위 사실이라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를 고소하십시오, 감옥에 가겠습니다, 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서 그런 도발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면서 더 많이 이런 것들을 퍼뜨렸거든요. 일종의 약 올리는 거군요. 네,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악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
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는다. 문재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잘못된 인터넷 문화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언론들도 보도를 할 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 광풍이 불다시피 했어요. 그냥 카더라로 그냥 완전히 도배된 신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우리 사회의 갈등을 좀 치유해야 될 언론도 아시겠지만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예. 조국 광풍을 더 부채질하는 그래서 사회 갈등과 분열과 혼란을 예.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요.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예. 당시에 본인이 방어할 여력이 없었겠죠. 심지어는 뭐 부인이 구속돼가지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예.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렇지만 현재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추스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차근차근 본인 표현대로 따박따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상대로는 정정 보도라든지 또는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지금 민사 형사를 예. 나눠서 대응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대대적으로 대응할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명예훼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. 우리가 이제 작은 허위사실 댓글 유포. 가지고 예. 언론인들 뭐 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탤런트들은 그거 가지고 뭐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갈수록 사회적으로도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심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?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언론사 명예훼손이라든지 오보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책임을 묻거든요. 예. 그래서 심지어는 잘못 보도하면은 그 잘못 보도 하나로 인해서 언론사가 문을 닫는 그런 사례도 적지 않아요. 가진금이 엄청나죠. 예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다들 확증 편향에 우리 사회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진보는 진보대로, 보수는 보수대로. 제발 확증 편향,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옳고 그름의 안경을 좀 써서 제대로 판단하는 분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그런 취지로 출범한 게 이 MBN 프레스룸이에요. 동의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, 명예훼손 문제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. 이번 기회에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.